평생토록 돈 걱정 없이 살자. 나스닥 투자의 정석? 여러분, 혹시 이런 계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매달 30만 원씩 딱 20년만 어떤 자산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금은 총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산이 연평균 15%로 굴러갔다면 20년 뒤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정답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6배가 넘는 돈이 순전히 복리라는 이름의 시간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상 속 숫자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나스닥 100 지수가 실제로 보여준 성적표에 가깝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은행 예금 이자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주식 살 거라는 후회를 안고 사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후회는 조금 줄어드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 나스닥 100인가?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담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혁신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100 지수는 1985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지수는 2만 포인트를 넘나들었어요. 40년 사이에 20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죠. 물론 중간에 닷컴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폭락 같은 큰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5%에 근접하는 성적이 나옵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이 대략 10% 안팎인 걸 감안하면 왜 사람들이 나스닥 100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닷컴버블도 결국은 지나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000년 닷컴버블 때 나스닥은 거의 80% 가까이 폭락했잖아요. 그때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2000년 3월 고점을 찍은 나스닥은 2002년 저점까지 무려 78% 넘게 빠졌어요. 당시 투자자들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고점에 몰빵해서 들어간 사람도 팔지 않고 그대로 버텼다면 15년 뒤인 2015년경에는 원금을 회복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그때 고점 대비 지수는 몇 배가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수 투자의 핵심은 언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개별 종목이었다면 상장 폐지되거나 영영 회복 못했을 기업도 많았겠지만 지수는 살아남은 기업, 새로 떠오르는 기업으로 계속 교체되면서 스스로 신진대사를 하거든요. 애플이 못하면 엔비디아가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혁신 기업이 들어옵니다. 이게 개별 주식과 지수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복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두고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확인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연 15% 복리로 돈이 불어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8년입니다. 72의 법칙이라고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72 나누기 15는 4.8이죠. 그러니까 20년이면 이론적으로 원금이 4번 2배가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2배, 4배, 8배, 16배. 물론 실제로는 매달 적립하는 구조라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방향성은 정확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살에 매달 50만 원씩 나스닥 100 관련 자산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15% 수익률을 가정하면 60살이 되는 30년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원금은 총 1억 8천만 원인데 최종 자산은 약 33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와 시간이 만나서 벌어지는 마법이에요. 반대로 이 씨처럼 40살에 시작해서 20년만 투자했다면 같은 월 50만 원이라도 최종 자산은 4억 5천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결과는 7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나스닥 투자에서는 수익률보다 오히려 얼마나 일찍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사야 하는 이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망하다고 소문난 종목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시대에 뒤처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험이요. 개별 기업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1등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닥, 노키아, 야후 같은 기업들이 한때 어깨를 씹어먹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반면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정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합니다. 시가총액이 기준 미달이 되면 빠지고 새로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편입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수 하나를 사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기업이 시대를 주도하든 자동으로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일일이 예측할 필요 없이 미국 혁신 기업의 성장이라는 큰 흐름 자체에 올라타는 전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자기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스닥100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도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100의 지난 20년 중 아무 날짜에나 목돈을 넣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마이너스로 끝난 구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2007년 금융위기 직전 고점에 들어갔던 사람도 10년만 버텼으면 플러스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언제 들어갈까를 고민하느라 1년, 2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몰빵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스닥100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연 15%라는 수치는 과거 평균이지 미래 보장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지수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해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 특성상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나스닥100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면서 채권이나 다른 지역 자산과 함께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투자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100 투자는 단기간의 대박을 노리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이라는 것.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믿고 매달 꾸준히 적립하면서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화려한 단타 성공담보다 묵묵히 버틴 사람들의 계좌가 결국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걸 역사가 계속 증명해왔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계산해본 것처럼 10년 먼저 시작하는 것과 늦게 시작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스닥100처럼 변동성이 있지만 성장성이 높은 지수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자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투자 시작 나이는 몇 살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투자 스토리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 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